이 부분은 제가 정말 매번 말씀드리지만 해결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그것만 지켜지면 소묘의 표현은 훨씬 쉽고 빠르게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예요. 색감의 톤 차이를 표현한다는 느낌으로 묘사를 진행하시면 보다 쉽게 질감의 느낌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더그린 김주환입니다.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가장 기본적인 소묘의 표현을 진행해 볼 건데요. 육면체의 형태를 3개 정도 겹쳐있는 형태의 표현으로 진행을 해 볼 거예요. 일단 가장 앞쪽에 있는 커다란 도형의 형태를 먼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크게 보이는 면적과 뒤쪽으로 멀어지는 형태의 표현을 정확하게 잡아주세요. 자, 형태를 잡으실 때는 최대한 직선의 형태를 활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짧은 선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형태를 그리기보다는 긴 직선을 활용해서 길게 대상이 가지고 있는 구조의 커다란 특징을 먼저 잡아준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쪽에 살짝 걸쳐 있는 도형의 표현까지 체크를 해주고요. 도형의 기울기를 정확히 체크를 해주시면서 기본적인 육면체의 형태를 가볍게 잡았습니다. 자,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맞춰서 빛의 반대 방향, 좌측면으로 떨어지는 그림자의 형태도 함께 체크를 해 볼게요. 자, 앞쪽 물체의 그림자가 뒤쪽 물체에 그대로 떨어지는 게 정확히 확인이 될 거예요. 여러 개의 물체가 겹쳐 있는 표현을 해주실 때는 물체의 형태도 중요하지만 물체의 형태 못지않게 물체가 가지고 있는 그림자의 형태를 정확히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 초보자분들께서 그림을 그리실 때 물체가 가지고 있는 형태에 대한 표현에는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주는데 그림자의 형태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체의 형태를 정확히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체로 인해서 생기는 그림자의 형태도 정확히 잡아주셔야 대상의 입체감이 보다 정확하게 만들어지고 형태의 마무리가 정확히 정리될 수가 있어요. 자, 빛이 우측에서 들어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측면은 당연히 밝음으로 처리를 해줘야겠죠.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면적들은 최대한 밝게 유지를 해주고요. 자, 가장 앞쪽에 있는 면적도 지금 빛을 받지 못하는 표현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강한 어둠은 아니지만 중간 톤보다는 살짝 어두운 정도의 색감 느낌으로 표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긴 직선을 이용해서 길게 대상이 가지고 있는 면적의 큰 방향성에 맞춰서 색감을 표현해 주세요. 긴 직선으로 기본 색감의 표현을 진행을 해줬어요. 자, 선과 선 사이가 최대한 벌어지지 않도록 선의 간격을 최대한 촘촘하게 사용해 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끝쪽에 채워지지 않은 부분의 색감도 한 번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해 줄게요. 자, 이쪽은 가로 방향에 맞춰서 색감의 흐름을 잡아주고 있어요. 자, 물체의 어두운 면적과 그림자의 어두운 면적을 처음에는 같이 진행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분들께서는 큰 면적의 흐름을 하나의 톤으로 묶어서 진행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색감의 톤 차이를 살짝 만들어주면서 어둠 안에서의 색감 차이를 처음부터 조금씩 구분을 시켜가면서 색감 표현을 잡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쪽은 그림자의 표현이기 때문에 앞쪽에 어두운 중간 톤보다 조금 더 강하게 색감의 흐름을 강조를 해줬어요. 자, 이쪽 어두운 중간면과 그림자가 만나는 경계 부분에서는 그림자의 색감을 조금 더 강하게 잡아줘서 두 면적의 구분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둘 중 하나, 누군가는 더 어둡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어느 부분을 더 어둡고 강하게 잡아줄 건지, 어느 부분을 밝게 처리를 해줄 건지에 따라서 대상의 입체감의 느낌이 다르게 전달될 수 있으니까요. 톤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긴 직선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면적을 한 번에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림자까지 함께 색감의 표현을 잡았고요. 자, 물체의 그림자를 조금 더 강조를 해줬어요. 자, 어둠이 시작되는 위쪽의 색감을 조금 더 강조를 하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색감을 살짝 풀어주도록 할게요. 그림자의 시작점을 조금 더 강조를 하고요. 앞에서 뒤쪽으로 색감을 살짝 풀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색감을 조금씩 강조를 시키면서 대상의 밀도를 확실히 올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연필은 EB 연필이에요. EB 연필을 이용해서 완성까지 진행을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도 제가 사용하는 연필과 동일한 연필을 이용해서 진행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비 연필을 이용해서 진행해 주셔도 큰 상관은 없으니까요. EB 연필 또는 사비 연필을 활용해서 색감의 표현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면적이 꺾이는 부분, 밝음과 대비가 강하게 만들어지는 부분의 색감을 조금 더 강조를 시키고요. 앞쪽에서 뒤쪽으로 색감을 살짝 풀어줄 거고요. 다시 위쪽에서 강조, 아래로 내려가면서 색감을 살짝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처음보다 선을 조금 더 가늘고 촘촘하게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이 진행될수록 색감의 밀도는 보다 완성도 있게 촘촘한 색감의 표현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선의 사용을 신경 써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연필은 지속적으로 뾰족하게 연필 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연필을 조금씩 돌려가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최대한 가는 선으로 선과 선 사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촘촘하게 색감을 채우면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서서히 이동을 하는 거예요. 다시 위쪽에서 색감을 강조하고요.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색감을 살짝 풀어주도록 할 거예요. 자, 앞쪽에 약간 어두운 중간면에 색감 표현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그림자의 색감도 보다 강하게 강조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물체가 바닥과 맞닿는 면적에서 살짝 그림자의 틈이 생기죠. 이 그림자의 표현을 정확히 잡아주고요. 뒤쪽으로 이어지는 그림자의 면적의 색감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참고 자료를 보시면 여기에서는 그림자의 표현이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더 어둡게 표현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림자의 표현은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시선에서 가까운 앞쪽을 강조하고 앞에서 뒤로 들어가면서 색감을 풀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반대로 앞쪽에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빛을 더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안쪽을 더 어둡게 표현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표현 방식에 정답은 없기 때문에 내가 표현하고 싶은 방식대로 정확하게 지켜서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사진 자료와 같은 방식의 톤 표현으로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가장 깊숙이 들어가는 안쪽 부분의 색감을 강하게 잡아주고요.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그림자의 색감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거예요. 자, 다시 바닥과 맞닿는 부분의 그림자 색감을 강조를 해주고요. 주변으로 그림자의 색감을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색감이 훨씬 강하게 강조가 된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어둠에 시작되는 포인트를 살짝 강조를 하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색감을 살짝 풀어줬다가 가장 안쪽,
가장 깊숙하게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그림자의 색감을 조금 더 강조를 시켜서 깊이감을 정확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아래쪽에서도 물체와 맞닿는 부분에 그림자를 강하게 잡아주고요. 안쪽에서 밖으로 나오면서 색감을 풀어주고요. 다시 앞쪽을 풀어주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색을 강하게 잡아주는 표현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는 도형의 밑면이 아주 조금 보이는 표현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도형의 끝부분을 살짝 반사광으로 처리를 해줄 거고요. 그림자를 더 강하게 잡아서 물체 밑면의 어둠과 그림자의 어둠을 구분시켜 주도록 할게요. 자, 이런 좁은 면적의 표현에서 정확한 톤 차이로 형태를 확실히 정리를 해줘야 입체감이 보다 정확히 전달될 수가 있겠죠. 다시 연필을 길게 잡고요. 긴 직선을 활용해서 넓은 면적의 중간 톤의 색감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빈틈이 없도록 가늘고 촘촘한 선을 활용해서 중간 톤의 색감과 밀도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세요. 자, 연필은 지속적으로 뾰족하게 깎아가면서 사용을 해주셔야 촘촘한 선의 느낌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정말 매번 말씀드리지만 해결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그냥 연필을 뾰족하게 깎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걸 지켜주지 않아서 그림을 굉장히 힘들게 그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일단 연필을 뾰족하게 깎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만 지켜지면 소묘의 표현은 훨씬 쉽고 빠르게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깨진 질감의 표현을 너무 강하게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변의 색감보다 살짝만 강조해 준다는 느낌으로 아주 색감을 약하게 강조를 해주시기만 해도 정확히 표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대부분의 묘사의 표현이 어색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강하게 그리기 때문이거든요. 조금만 힘을 빼시고 너무 정확히 보여주려는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살짝만 표현해 주셔도 우리 눈에 충분히 보일 수 있어요. 지우개를 이용해서 밝음을 살짝만 찾아주시고요. 다시 밝음 주변에는 어둠이 살짝만 받쳐주면 깨진 듯한 질감의 표현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앞쪽에도 깨진 질감의 느낌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지우개를 이용해서 먼저 밝음을 살짝 표현을 해주고요. 그 밝음 주변에 어둠의 색감을 살짝만 강조를 해주면 패인 듯한 질감의 느낌이 쉽게 만들어집니다. 결국 어떤 형태적인 변화가 느껴진다는 건 색감의 톤 차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형태를 그려낸다는 느낌보다는 색감의 톤 차이를 표현한다는 느낌으로 묘사를 진행하시면 보다 쉽게 질감의 느낌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일정하게 선으로 쭉 긋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톤이 강조되는 부분이 있고요. 연하게 풀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자연스러운 그림자의 느낌을 표현을 해줬습니다. 배경과 물체가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배경과 만나는 물체의 끝부분의 색을 살짝 잡아서 물체의 존재감을 정확하게 전달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잡았던 스케치 선이 튀지 않도록 색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선이 조금 튄다라는 느낌이 들면 지우개를 이용해서 외곽 부분을 살짝씩 풀어줘서 자연스러운 색감으로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세요. 기초 소묘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육면체, 사각형의 표현을 여러 개 같이 겹쳐놓고 그림자의 표현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간단한 도형이지만 하나를 그릴 때와 여러 개의 도형을 함께 그릴 때는 생각해 줘야 되는 부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체로 인해서 생기는 그림자의 색감 표현,
그리고 그림자의 형태까지 정확하게 마무리를 해주셔야 보다 사실감 있는 입체감의 표현을 정확히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